자,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주차에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보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슬픔, 화, 두려움,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을 포함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보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둘, 셋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섹션에서는 강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감정을 찾아보고 그 감정을 보듬었던 예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보듬는 방법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감정에 기반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잘 보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하나의 영어 줄임말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영어 줄임말은 awesome이에요. 자, awesome은 말 그대로의 뜻을 보면 아주 두려울 정도로 경외하고 좋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awesome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awesome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대표적인 단어들을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감정에 기반한 행동, 감정을 보듬는 행동을 위한 주요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awesome에서 첫 번째 AW는 awareness를 뜻합니다. 자, awareness는 알아차리다라는 뜻이에요. 즉,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E입니다. AW 다음에 E죠. E는 exposure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exposure는 노출이란 뜻이에요. 즉, 감정이 고통스럽지만 내가 피하지 않고 나를 그 고통에 노출해보기, 내가 직면하기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specify objective 혹은 value 이렇게 해서 SO입니다. 즉, 목적과 가치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 감정 안에서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M과 E인데요. 그 move for excellence.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운동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것, 즉 감정 기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하나씩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하나의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기록지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감정 기록지를 활용해서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맨 왼쪽의 컬럼에는 각각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목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컬럼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월요일에 어떤 감정을 느꼈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다니면서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라는 거에서는 이 아까 노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은 때로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무시하거나 내가 회피하거나 억압해 버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때 바로 내가 이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그 충동을 잠시 접어두고 한번 그 고통에 나를 직면시켜 보는 거죠. 노출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내가 이렇게 직면해 보고 노출한다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WE를 같이 제가 소개를 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소개된 연구고요. 자, 이 연구에서는 그 실험하는 동안 참가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을 할 때 지난 5년 이내에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만을 선별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참가자들을 선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무선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의 사람에게는 자기가 경험했던 스트레스를 줬던 사건, 그리고 그때 감정을 적어보도록 했어요. 그 스트레스를 줬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나 감정을 이렇게 적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30분 정도 그 스트레스를 줬던 사건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최근에 경험했던 큰 스트레스가 있다면 종이를 꺼내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러한 종류의 훈련을 이 사람들에게 2달간 4회에 걸쳐서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신이 경험한 스트레스에 나도 모르게 나를 노출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지나치거나 억압하거나 회피하고 싶었던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었을 텐데 감정에 내가 노출하고 직면되는 어떤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B그룹에 할당된 사람들한테는 감정적이지 않았던 무관한 일에 대해서 사건 위주로 적어보라고 했어요. 30분 동안. 적는다는 의미로는 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적었기 때문에 적는 일이 이 두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차이를 설명하지 않도록 실험을 설계한 것입니다. 자, 연구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건과 그때 감정을 기술한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 점수와 불안 점수가 더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A그룹과 B그룹에 속한 사람들 모두 지난 5년 이내에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고 삶의 질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A그룹에 속한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사건들 그리고 그때 감정들에 자신을 노출하고 내가 충분히 인식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통스러운 우울 감정과 불안 감정이 줄었다.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의 뇌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는데 B그룹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서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 감정을 조절한다고 알려진 뇌 부위, 즉 좌측 편도체와 우측 복외측 전전두엽에 더 많은 활성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경험하면 좌측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 우측, 우리 전전두엽에 해당하는 우측의 복외측 전전두엽 쪽에서 이후에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좌측 편도체의 활성화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어떤 과정이 하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제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심리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고 심리치료가 우리 뇌를 바꾸고 우리의 생물학적인 부분까지도 바꾼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고통스러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나를 노출하면 그 순간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 불안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경감될 뿐 아니라 삶의 질도 향상된다. 자, 그리고 이런 향상이 실제 뇌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바꾸면 자, 여러분들의 감정을 보듬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변합니다. 자, 관찰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건포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 이런 거 할 때 반찬 있고 아니면 밥이 있으면 그 음식을 한번 그 음식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음식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입에 넣었을 때 혀에서 느껴지는 느낌, 예를 들면 침샘에서 침이 이렇게 고일 때 느껴지는 그런 압박감, 뭐 아니면 또 그때 느껴지는 맛, 내가 씹을 때 나는 소리 기울이는 거예요.